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좀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력을 복수 지수함수로 넣으면은 어, EST 이런 식으로 써서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의 입력으로 그 경우에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출력이 대문자 HS 곱하기 EST 입력 자체에 대입된 거에다가 HS 대문자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 정연파 제가 말씀드린 거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게 하나의 정연파다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 함수라는 개념, 얘가 이 복소지수 함수라는 게 고유 함수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 hs가 고유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대문자 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s에서 대문자 hs에 대한 결과를 구해내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주파수가 얼마일 때 그때에 대해서 또 적분해야 되고 또 주파수가 또 얼마일 때 또 적분해야 되고 뭐 아니면 라플라스 변환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또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의외로 대문자 hs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요. 요 미분방 정식 예시를 하나 봅시다. y2' 더하기 3y' 더하기 4yt y equal 2x2' 더하기 7 x' 더하기 8x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운 연산자 표기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미분 두 번 있으면 a 제곱분의 대문자 y 더하기 3 a분의 y 더하기 4 y 대문자 y 이렇게 되고 2a 제곱분의 x 더하기 7 a 제곱분의 x 더하기 8x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a에다가 s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러면 a 제곱분의 1은 s제곱이에요. s제곱 y 더하기 3 sy 더하기 4 y equal 2s제곱 x 더하기 7x sx 더하기 8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y에 대해서 다 묶어내고요. 그럼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4.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다 묶어내면요. 2s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8. 그리고는 이항을 해서 x분의 y equal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4분의 2s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대문자 x분의 대문자 y가 얘가 대문자 h입니다. 그리고 지금 s에 대한 함수가 됐기 때문에 대문자 hs예요.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문자 hs,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대문자 hs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산시간 신호에 대한 개차식으로부터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h 그 경우에는 s에 대한 h가 아니라 r 대신에 이산시간 경우에는 r 대신에 z분의 1을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대문자 hz 이런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거의 그게 그겁니다. 자, 그렇게 hs를 구했는데 미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뭐 분모 ds, 분자 ns 뭐 이렇게 뭐 이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이 hs가 어디에 곱해졌었어요? 아까 시스템 small ht라는 임펄스 응답을 갖는 시스템에 2의 st가 들어왔을 때 출력 자체가 대문자 hs, 2의 s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hs라는 값의 크기만 이 값만 사실은 그래서 어떤 특정 s가 들어왔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라는 얘기야?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방금 지금 분자 분모에 각각 뭐 2차식이 있던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우리 2차식은 실근이든 허근이든 허근까지 모두 허용하면은 2차식은 해가 무조건 두 개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항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k 같은 거는 상수를 밖으로 꺼내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식을 볼까요?
2s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8, 2, 7, 8, 1, 3, 4 이렇게 되네요. 2, 7, 8, 1, 3, 4였죠. 3s 더하기 4.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4분의 2s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8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 맨 앞에 2라는 걸 그냥 묶어내 버릴 수가 있죠. 2를 그냥 통으로 묶어내고요. s 더하기 3s 더하기 4 얘는 아마 둘 다 허근일 것 같은데 아무튼 s-p0 곱하기 s-p1 이렇게 나옵니다. 얘 아마 실근이 나오진 않을 건데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뭐 풀 수 있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7 뭐 어쩌기를 나오겠어요. 귀찮지만은 뭐 p0, p1을 복소수로 해가지고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 2는 꺼냈으니까 s제곱 더하기 2분의 7 s 더하기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분자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그 분자의 근들은 0라고 0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0점들을 의미하는 0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z0, z0, z1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s-z0, s-z1 뭐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굳이 왜 인수분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s에서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특정한 s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입력 신호로 들어온 2의 st가 2의 a 더하기 j, b, t더라.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데 이 a 더하기 j, b라는 게 s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늘 어디서 표현해요? 어떻게? 복소 평면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0를 이렇게 복소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소 평면에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P0가 있고 P1이 있고 그 다음에 Z0가 있고 Z1이 있을 때 이 Z0, Z1, P0, P1은 역시 복소 평면에 다 그려줄 수가 있어요. 점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Z0 값이 여기다. 오케이. 이렇게 써놓아요. 점을 찍어요. 점 찍고 나서 S-Z0 요 거리 있죠? 거리 자체를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벡터로 취급해가지고 S0가 만약에 A가 1이고 B가 1이다. 1 더하기 J 1이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S0는 1,1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Z0는 뭐 0.5였다. 0.5, 실수분은 0.5, 0이다. 이렇게 허수분은 0이다. 그렇게 되면 얘네 둘 빼면 어떻게 돼요? 1-0.5, 0.5. 그 다음에 요 벡터 자체, 요 파란색의 벡터 자체가 그 다음에 1 빼기 0에서 1. 0.5, 0이라는 벡터가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HS라는 게 그러면은 뭐냐? 0.5, 1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복소 평면에서의 벡터다. 0.5 더하기 j 곱하기 1이다. 이런 복소수다. 요거 하나하나들이 다 복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들끼리 언제 곱하고 나눠주고 그거 다 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지난 학기에 복소 평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복소수들의 곱을 우리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서 서로 곱하고 나눠주고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두 복소수에 S0 곱하기 S1 두 복소수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기호를 바꿔볼까요? 복소수 뭐라고 하죠 보통? 복소수에 잘 쓰는 기호 같은 게 뭐 잘 없는데 그냥 알파 코마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고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얘네 둘을 곱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둘을 곱할 때 알파라는 복소수는 A 더하기 JB 베타라는 복소수는 C 더하기 JD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뭐였어요? X 성분이 그러니까 실수 성분이 A, X축 성분, 그 다음에 허수부 Y축 성분이 B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타내지 말고 S0라는 복소수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즉 절대값 성분, 얘를 S0의 절대값이다. A의 절대값. 얘를 자리가 좀 좁은데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jb를 알파라는 복소수의 절대값 성분. 얘는 근데 얼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하나 더, 요 각도 성분. 극좌표 형식이라는 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x축 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부터의 각도였는데 그 각도는 어떻게 또 구하느냐? 아크탄젠트로 구할 수가 있었죠.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알파는 이렇게 되고 얘가 결국은 어떤 알파에 대한 각도, 우리 각도의 표기로서 이렇게 되고 절대값 곱하기 각도. 베타도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곱하기 각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 c 더하기 jd는 절대값 베타 곱하기 각도 베타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가 아니죠. 절대값 베타랑 각도 베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네 둘을 곱한다? 이거 곱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곱해서 나온 복소수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걔의 절대값은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곱한 거였고 걔의 각도는 알파 더하기 알파의 각도 더하기 베타의 각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 너무 좁은 데다가 요거 다시 복습을 한 건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1학기 그 공학 수학 좌표 복소 평면에 대한 설명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얘네 항들이 하나하나가 복소수다. 괜찮아요. 얘네들끼리 곱하고 나눠주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모든 복소수들을 다 극형식으로 나타내고요. 극형식에서의 절대값들끼리는 곱하고 나눠주고 근데 절대값들은 어차피 상수니까 걔네들끼리 곱하고 나눠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얘를 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 복소평면의 이 복소수들의 각도, 이 위상들끼리는 서로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줄 때는 위상을 더해주고 나눠줄 때 만약에 나눠준다 하면은 위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위상을 분자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위상을 더해주고 분모 애들끼리 다 위상 또 더해주고 분자의 위상 빼기 분모의 위상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전체 복소수에 대한 절대값 하나 나오고 위상 하나 나오고 그 극좌표에서 다시 거꾸로 우리 원래 복소평면의 a 더하기 jb 형식으로 역으로 구해내면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뭐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실제 사례를 볼까요? 대문자 hs 연산자 표기법을 가지고 a 대신에 s분의 1을 대입해서 s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을 구했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문자 hs가 이건데 우리 출력 자체는 뭐예요? 출력은 hs 곱하기 입력 xt가 이게 뭐라고요? yt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나 출력을 원한단 말이에요. xt는 요거 자체예요. 2의 j 2jt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 xt가 뭐를 결정하느냐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2의 s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로부터 s라는 값을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2jt가 xt다. s는 2j다.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equal h 2j s라는 복소수가 지금 그냥 0 더하기 2j라는 복소수인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xt를 곱한 것이 출력이 이제 yt인데 그럼 우리는 h에다가 2j를 집어넣은 거라는 걸 아니까 여기 s에다가 2j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j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지금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이 복소수를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 벡터도라는 요 그림으로부터 볼 수도 있는데요. 요 그림 안에서 요게 지금 요 x 표쳐져 있는 요 마이너스 2라는 게 뭐냐면요. 극점이에요. 극점. s 더하기 2라는 항이 있었죠.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s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극점이고요. 분자는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S0에 지금 2J를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0 P0 극점 P0는 마이너스 2,0이고 S0는 0,2라는 0,2J인 상황이란 말이죠. 얘 S0 빼기 P0는 결국 이 파란 화살표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j, j2, 2j 이란 말이에요.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다니까요. 분모. 그러니까 얘 절대값 구하면은 2,2의 절대값은 뭐예요? 2루트 2고요. 이 길이, 이 벡터의 길이는 2,2에 해당하는 벡터의 길이 2루트 2. 그 다음에 이 각도 얼마예요? 45도죠. 45도에 해당하는 위상은 45도예요. 근데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5도가 돼야 되는 거죠. 분자는 그냥 1이었잖아요. 분자 1은 크기도 1, 위상은 0 이렇게 되니까 0 빼기 45도 위상 이렇게 되고 1 나누기 루트 2분의 1, 2, 1 나누기 1 분자 1 나누기 2루트 2 죄송해요. 2루트 2분의 1이 1 나누기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통합해서 뭐가 되냐면은 H2J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종 출력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벡터도 매우 유용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폭은 개별 절대값의 곱, 각도는 개별 각도의 합 이런 식으로 이 대문자 H를 구할 수 있는데 대문자 H를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어떤 S값이 뭐냐? S값에 구체적으로 지금 입력 들어온 신호에 따라서 S값이 결정될 텐데 그 입력 신호의 S값, 즉 S0를 대입해가지고 각 S0에다가 이제 S0 마이너스 0.Z0 이런 벡터들 다 구해주고 마이너스 P0들 벡터들 다 구해주고 걔네들끼리 다 정리를 하면은 어떤 임의의 S0에 대한 H값 바로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얘기는 좀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 정연파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걔 도출되는 결과의 대문자 HS 시스템 시스템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S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S에다 뭘 대입한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는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뭐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주파수 자체가 지금 S가 j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에다 j 오메가를 대입해 가지고는 그걸 쫙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뭘 계산하느냐? 곱해지는 진폭 그리고 위상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계산하는 예들을 보죠. 지금 S가 0인 상황이에요. 즉 어떤 상수 입력이 들어왔어요. S가 0인 상황에서는 지금 절대값 진폭에 그러니까 그 도출되는 결과에 곱해지는 진폭 절대값은 1. 그냥 1인 상황이고요. 요 길이가 죄송해요. 1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고 요 길이만큼 해야 되죠.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Z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Z1이 곱해지는 거고 S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지금 여기에 X축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요. S예요. S 값이 바뀌면서 출력되는 J 오메가 S 이퀄 J 오메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하면 S 이퀄 J 오메가 즉 여기 입력 2의 ST에 J 오메가만 집어넣고 있어요. 2의 J 오메가 T만 보고 있는데 얘들이 뭐라고요? 그냥 순수 사인 코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한 코사인 정연파만 대입했을 때 그때의 다른 주파수들마다 이 대문자 HS가 어떻게 되는지를 벡터도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애니메이션으로 보자면요. 이거 애니메이션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 S값, 즉 J 오메가 값, 즉 오메가 값이 달라지면서 이 허수축의 허수부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S 중에 허수부의 위치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허수부의 위치만 달라질 때 만약에 시스템 함수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에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지금 그냥 이거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곱해지는 이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길이가 진폭이 점점 커져요. 언제? S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이 오메가가 점점 커질 때. 그리고 그때 각도는 어떻게 되죠? S가 아까 0이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S가 아까 0이었을 때는 각도가 위상이 0이었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이 각도가 점점 커지는데 이게 아무리 무한대까지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어디까지밖에 못 커져요? 2분의 파이 90도까지밖에 이 각도가 여기 이상으로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2분의 파이까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역시나 이 벡터의 길이만 봤을 때는 곱해지는 진폭 자체는 점점 커지는데 이번엔 위상이 마이너스 90도로 점점 가까워져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벡터, 다른 이 임펄스 함수를 가지고 벡터도를 그려보면요. 이번에는 이 P1이 극점이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분자의 9라고 되어 있네요. 즉 S에 J오메가만 대입하고 있는데 이 허수축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S 값을 허수축에 있는 값들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순 허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S 값을 더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 허수만 보겠다. 순 허수만 보겠다는 얘기는 정현파 입력만 보겠다는 얘기인데 정현파 입력들에 대해서 주파수를 점점 키워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커질 때 요 분모의 절대값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분모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니까 전체 HS의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무한히 이게 이 분모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은 점점 0으로 다가가겠죠. 그렇게 쭉 가고 각도 자체는 어떻게 돼요? 90도로 가까워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90도로 가까워지는 게 분모에 있으니까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플러스 9라는 숫자는 각 위상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 빼기 90도 해서 마이너스 90도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식이 좀 깨졌는데 S-Z1 나누기 S-P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0점이 여기 있고 극점이 여기 있네요. 둘 다 보면요. 이 길이 나누기 이 길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입력 주파수의 S값의 주파수가 점점 커져갈수록 이게 무한대로 갈수록 만약에 요 높이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벡터랑 이 벡터의 길이가 점점 비슷해지죠. 요 상대적인 요만큼의 차이에 그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거라서 무한히 주파수를 키워가면은 얘가 1에 다가갈 거고요. 뭐 여기 3을 곱해 놓은 게 있긴 하니까 3까지 곱해서 3에 다가가겠네요. 3에 무한히. 반대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도도 무한히 커져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둘의 차이가 점점 줄 거예요. 처음에도 각도가 맨 처음에는 각도가 둘 다 0이라서 그 경우에도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좀 각도가 늘어났다가 점점 또 커지면 각도가 다시 작아지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벡터도를 이용하면요. 정현파 입력에 대해서 도출되는 그 고유 값을 잘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LTI 시스템에 대해서 정현파는 그리고 사실 복수 지수함수 전체가 고유 함수인데 그 성질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 LTI 시스템의 복수 지수 함수가 고유 함수고 그때의 시스템 출력은 그 입력된 복수 지수 함수의 S 값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 값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찾는데 이런 벡터도라는 아주 재치 있는 그런 기법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고 시노미 시스템의 내용을 약간 좀 넘어가는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아두면 나중에 혹시 제어공학 같은 과목을 들으실 때 아주 잘 연결이 되는 재밌고 좋은 개념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포괄하는 그렇지만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푸리에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